컴퓨터 활용력 2급 실기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상공회소에 올라와 있는 2024년 컴퓨터 활용능력 예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아서 보면은 2급 문제 같은 경우는 A형과 B형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고 정답 파일과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지를 보면서 오늘 한번 소스 파일에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컴퓨터 활용력 2급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문제지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 1번부터 풀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활용 시험 문제 보면은 여기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되어 있고요. 시험지의 유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하는 답안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가 우리가 시험 보는 컴퓨터가 C에 OA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수험 번호 8자리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로 받는 파일 안에 있는 시트 이름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는 총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기본 작업이라 그래서 엑셀에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는 1번 문제 안에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를 단순하게 타자만 치는, 그리고 가운데 정렬만 맞출 수 있는 1번 기본 입력하는 문제가 있고요. 2번 문제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는 5가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2번 문제로 나오고, 3번 문제는 그 데이터에다가 조건부 서식,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레프트 함수를 여기서는 이용하라 그랬죠.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서 하는 문제가 나와서 1번 문제는 점수가 20점 만점이게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문제입니다. 총 40점이고요. 함수 계산 문제가 5개가 나오는데 5개 문제마다 사용하는 함수들이 여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함수로 문제를 풀고 각 문제마다 8점씩 해서 40점을 맞는 게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문제로 크게 2개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각각 10점씩 해서 20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제 문제 A형에는 1번 문제, 3번 분석 작업에 나온 문제가 1번 문제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는 문제고요. 2번 문제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B형에서는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고요. 또 다른 기출 문제에서는 픽업 테이블도 나오기 때문에 3번 문제는 문제의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번 분석 작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부분합, 통합,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값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게 3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가장 딱 고정되어 있는 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1번에는 무조건 매크로 문제가 나오고요. 2번에는 차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기능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출 문제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능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면 점수를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 변형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기능만 정확하게 숙지하면 되는 게 4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탈해서 다 해서 100점 만점에 70점이 넘으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문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타자를 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타자를 치는 문제는 사실 너무 단순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5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볼 때는 다른 걸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작업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공부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제 파일 올라온 데 보면 항상 시험을 볼 때도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ITQ 시험 같은 경우는 엑셀을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는 거지만 컴활 2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급 A형이라고 소스 파일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에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시트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 1번에 1에 해당하는 이 표를 입력하는 건 기본 작업 1시트에다가 여기 제목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 해당하는 자리에다가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 작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스 파일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1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유의사항에서 저장을 하라 그랬잖아요. 수험번호 8자리로. 그래서 일단은 소스 파일을 불러오면 파일에 가가지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어디에다 저장을 하냐면 C 밑에 그다음 OA 폴더 밑에다가 지금 소스 파일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수험번호 8자리 1, 2, 3, 4, 5, 6, 7, 8 8자리 수험번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일단은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트 작업이 하나 끝날 때마다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1번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의 1번은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제목은 들어가 있고요. A3번부터 F9번까지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A3셀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필드명을 갖다가 아까 코드라고 넣어주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엔터를 쳐주고요. 위로 하나 다시 올라갈 때는 쉬프트 엔터, 그 다음에 옆으로 갈 때는 탭키를 차용해 주면 되고 다시 한 칸 왼쪽으로 다시 갈 때는 쉬프트 탭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필드명을 여기서는 필드명을 다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데이터들을 같은 성격의 데이터 여긴 영문이 주로 있죠. 여기는 한글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영문 대문자를 해놓고 입력을 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입력을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번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고 문제지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게 있죠. 문제지에서는 여기 제목에 있는 글자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같은 크기,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이렇게 지금 잘려 있기도 한데 여기서는 지금 잘려 있지가 않죠. 그러고 다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와 똑같이 해당하는 셀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A1 셀을 선택해 보면 바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고 여기를 갖다가 바탕체라고 똑같은 폰트로 똑같은 글꼴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셀을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B셀은 잘렸잖아요. 그럼 B와 C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 선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습니다. 요 바뀌었을 때 더블 클릭, 2번 클릭을 해주면 내용 크기에 맞게끔 지금 셀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내용 크기에 맞게끔 셀을 갖다가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 문제지와 똑같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A셀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이 보이면 여기 해당하는 A셀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더 당겨주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에 1번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 1번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기본 작업 2시트에서 이 5가지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스 파일에서 일단 2번 작업 넘어가기 전에 파일에서 한번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 기본 2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 요걸 좀 줄여서 볼게요. 보면은 여기 A1에 A1셀부터 F1셀까지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글꼴은 맑은 고딕에 16에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 이중 실선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A1부터 그 다음에 F1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그다음에 상단 홈에 가면은 여기 지금 조금 줄여놔서 안 보이는데 엑셀을 이렇게 줄이느냐 늘리냐에 따라서 메뉴의 글자가 다 보이기도 하고 줄여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 맞춰주고 그다음에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병합하고 맞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줄래 했나요? 여기에 글꼴에 대한 맑은 고딕의 16의 굵게 이중 실선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A1선 선택하고요. 여기 선택 맑은
고딕이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글꼴은 16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주고, 그 다음에 글자에다가 이중 실선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중 밑줄. 이렇게까지 주면은 문제 1번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2번의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A4부터 A6셀 이렇게 해당하는 5개 영역에다가 여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3부터 여기는 셀 스타일을 갖다가 파란 강조 5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해당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될 셀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A4부터 A6셀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를 선택하고 병합해도 되고 아니면 5군데를 한꺼번에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더하기를 할 때는 첫 번째 선택 영역을 마우스 드래그로 잡은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A7부터 A9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계속 누른 상태에서 그다음 B4부터 마우스로 눌러서 B6까지 드래그 하고요. 마우스 띄고 그 다음에 F4부터 6을 마우스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고요. 띄고 그 다음에 F7부터 9를 마우스 드래그 해주면 5군데가 한꺼번에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지금 여기 5군데 영역이 병합됐고요. A3부터 A7에다가 셀 스타일을 적용하라 했죠. A3부터 F7을 선택을 하고요. 홈에 가면은 여기 끝에 셀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지금 파란색 강조 5를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 파란색에 보면은 요 파란색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앞에 거는 파란색 강조 1이고요. 우리는 파란색 강조 5번인데 여기는 60%가 있고 여기는 그냥 없는 게 있죠. 그럼 맨 마지막 걸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해야 될 건 다 했습니다. 셀 병합도 했고요. 셀 가운데 맞춤하고 병합도 했고요. 그다음에 셀 서식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C4부터 C6 영역을 갖다가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죠. 90에서 100, 그다음에 요 부분을 갖다가 요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이라고 요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 형식을 지금은 얘네는 데이터 숫자로 문자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요 뒤에다 퍼센트라고 하는 글자가 붙여서 보여지기만 하라는 거죠. 그럴 때는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고요. 요 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값은 95에서 100이지만 우리가 엑셀에서 보여질 때는 뒤에 퍼센트가 붙어서 보여지게끔 그럼 해당하는 셀을 선택한 다음에 홈에 가면 표시 형식 끝에 여기 끝에 아이콘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면 셀 서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 클릭하면 셀 서식에 표시 형식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기본 여기 숫자나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 글자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앞에는 지금 이렇게 물결이 들어가서 이거는 숫자가 아닙니다. 얘는 문자인 거죠. 그래서 그 엑셀에서 문자를 인식하는 기호는 뭐냐면 골뱅이입니다. 아니 골뱅이. 요 골뱅이가 어떤 앞에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95에서 100이던 어떤 문자든 문자 값이 있고 그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 퍼센트라는 문자를 보태라. 모든 문자는 꼭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보면은 모두 어떤 문자에든지 퍼센트를 뒤에 붙이라고 했더니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이게 해당하는 셀을 선택해서 보면 이 안에 입력되어 있는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값은 처음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우리가 이 엑셀에서 보여주는 값만 뒤에다가 보여지는 값들만 뒤에 퍼센트가 보여지게끔 해주는 역할이 보여지는 값만 바꿔서 보여주게 하는 게 표시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지금 3번을 했고요.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D4부터 D9에다가 배점이라고
가는 어떤 영역에다가 이름을 지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엑셀에는 모든 셀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얘는 D4셀, 이 이름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면 여기에 그 셀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여기를 선택하면 G4라고 나오고 여기를 선택하면 S6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셀이 여기 열의 문자와 그다음에 행의 번호가 만나서 여기 이름 상자에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범위에다 주라고 하는 거죠. D4부터 D9까지. 그러면 D4부터 D9까지를 딱 선택을 하고요. 이 범위는 이름이 뭔가요? D4부터 D9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이름을 배점이라고 주라고 하고 엔터를 쳐주면 그냥 하나씩 선택하면 하나의 셀이 이름이 나오지만 범위를 지정하면 이렇게 배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범위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함수 계산을 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지정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거는 A3부터 A9까지에다가 모든 테두리와 바깥쪽 굵은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3부터 F9까지를 다 잡고요. 그 다음에 홈 밑에 가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여기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되어 있는 회색 블럭의 바깥쪽으로만 굵은 테두리가 들어가라. 그래서 이렇게 주고 나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있는 다섯 가지 문제를 다 풀었고요. 다음에 세 번째 걸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기본 작업 3번 시트에다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번 시트에서 나가기 전에 한번 파일에서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이 넘어왔는데 기본 작업 3번에서 지금 이런 표가 나와 있네요. A4부터 H18까지 A4부터 H18까지 이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서식을 지정하는 거냐면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여기 학번이 있죠.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다가는 표준색 빨강으로 만드는 조건부 서식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레프트 함수를 꼭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중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죠. 그러면 서식이 지정돼야 할 범위를 먼저 잡아야 되고요. A4부터 H18까지. 그래서 그 해당하는 줄이 여기 학번이 2019로 시작하면 무조건 빨간색이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범위를 잡고요. 홈에서 가서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보면 수식을 이용하는 건 무조건 새 규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요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합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수식에서 사용할 함수는 문제에서 레프트 함수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고요. 수식은 무조건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계산할 값이 나올 거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냐면 글자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학번에서 왼쪽으로부터 네 글자를 갖고 왔을 때 그 값이 2019이면 그러면 그 줄은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고 레프트 함수는 인수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자에서 왼쪽으로 몇 개를 갖고 올 거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A4셀입니다. A4셀부터 A18셀을 검사해 가지고 첫 번째 네 글자가 2019면은 그러면은 빨갛게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A4셀을 클릭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지금 A4셀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A 앞에도 달러가 붙었고 4 앞에도 달러가 붙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A4셀만 고정해서 검사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지금 4부터 18행을 잡아놨기 때문에 A4셀만 검사를 하면 안 되고 B나 C는 검사할 필요가 없고 A열만 검사하는 거 A열은 고정인 게 맞고요. 그 대신 4부터 18까지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4 앞을 클릭해서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줘서
A열만 고정으로 달러를 붙여주고요. A열은 바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선택되어 있는 범위가 4부터 18까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4 앞은 고정이 아니라 달러를 꼭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프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끝났고요. A 4셀을 검사를 해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A 4셀에 네 글자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값이 이퀄 뭐랑 같은지 2019랑 같은지. 왜냐하면 레프트 함수로 찾아오는 값은 무조건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찾아온 값이 2019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2019도 역시 문자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문자랑 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따옴표를 꼭 넣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레프트 함수 A4부터 A18까지를 검사해서 그 왼쪽으로 네 글자 갖고 온 게 2019가 맞다면 2019가 이렇게 맞다면 요게 맞다면 그 다음에 서식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요 조건이 맞다면 서식은 색깔이 표준색에 있는 빨강 그렇죠. 위에 거 하시면 안 되고 표준색에 있는 빨강을 선택해 주고 확인을 눌러 준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미리 보기 이렇게 빨갛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면 지금 왼쪽으로부터 네 글자가 2019인 글자들은 모두 다 그 줄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것들만 글자의 서식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기본 작업 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